서울 경기권의 노동시장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많다. 지방에는 어쩌다 하나씩 괜찮은 물건이 나오는데 그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고, 서울 수도권 올라갔다고 한다면 좋은 물건을 못 샀는데 이직이나 퇴사가 더 쉽고 또 좋은 물건을 찾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새로 생길 가능성도 그렇고, 내가 좋은 물건을 샀다가 이직을 하고 싶은데 거기선 딴 데 이직할 거리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출산 시대에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면서 지방의 고령층만 남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도 부산에서 서울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입사 지원을 할 때가 2006년, 7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부산의 채용 공고 수에 비해서 채용 사이트 들어가면 그 분야를 클릭하면 그 채용 공고 전체 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수가 서울보다 10분의 1 정도 작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는 20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수도권 집중 현상이죠. 예전에 또 우리 어머니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 쪽, 경기도 쪽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그쪽에 사람이 붐비게 됐던 거였고, 지금 현재도 서울, 경기도권이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건 일자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서 살다가 지금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부산에는 내가 떠남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만약에 내가 부산에 일자리에 있어가지고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 인근에서 보통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인근에 훌륭한 또 여성분을 만나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 훌륭한 여성분과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출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한 명 떠나옴으로 인해서 그쪽은 3명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지역 인재 유출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정규율을 못 높여버리니까 직장들도 사람 뽑기 힘들다니까 성장을 못하게 되고, 그게 안 돼버리니까 거기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 그 출산에 대한 인구 증가,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지역에서 지금 큰일 났다 하면서 한 달에 5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 그런 거 주는 거 이야기 하잖아요. 다 그 정규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청년들은 왜 수도권 지역으로 몰리는 걸까요? 시장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노동시장이죠. 서울 경기권의 노동시장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많다. 지방에는 어쩌다 하나씩 괜찮은 물건이 나오는데 그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고, 서울 수도권 올라갔다고 한다면 좋은 물건을 못 샀는데 대파는 것도 쉽고, 그러니까 이직이나 퇴사가 더 쉽고 또 좋은 물건을 찾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큰 시장에서 있을 때는 내가 샀던 물건을 다시 팔기도 쉽고 내가 새로운 물건을 사기도 쉬운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새로 생길 가능성도 그렇고, 내가 좋은 물건을 샀다가 그걸 이제 되팔고 싶은데 이직을 하고 싶은데 거기선 딴 데 이직할 거리가 많이 없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그 서비스 가지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시장이 있는 거고 사람이 많은 곳에 제품이 팔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방의 인력 부족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을 하려고 했던 좋은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도권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있었고, 이노시티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 혁신도시라고 했어요. 대구 혁신도시, 울산 혁신도시, 전남 혁신도시, 이게 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옮겼던 건데 너무 수가 작아. 우리 박사 동기 한 명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였냐면, 지도에서 보면 사람의 현재 거주와 이동과 관련된 통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얼마나 생활이라든지 소비가 활성화되는지 이제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오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수가 작아. 그래서 지방에서는 대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이유는 교육과 또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기업이 지방 간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대기업에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의 교육을 잘 해주고 싶을 거 아니야. 교육은 그러면 어디가 잘 돼? 그렇죠. 그러면 기러기 생활을 하게 되겠지. 뭐 엄마는 서울에서 살고 뭐 아빠는 이제 지방에서 살고 막 그런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약간 이중으로 힘들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좋은 취지로 더 넓은 공단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놨는데 근로자들이 자기 애들 교육시킨다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도 있었던 것 같고, 이게 구인 측면에서 볼 때 서울 수도권이 50% 넘는 인구가 있으니까 지원하는 수도 더 많을 텐데, 지방으로 가버리면 그 지역 내에서만 채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버리니까 지원자가 작잖아.
지원자가 작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작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작다는 말은 교육에 드는 비용이 더 많다는 거지. 그런 문제 때문에 쉽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아까 언급했던 부산에서의 생활과 서울에서의 생활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걸 좀 더 추천하시는지. 이건 자기의 목표,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도 쓸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부산에서도 쓸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전문성이라면은 서울 수도권이 더 나은 것 같고, 부산의 특징적인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영역, 관광기획이라든지 뭐 항구항만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부산, 양산, 창원 이 지역에 공단 같은 게 생기는데 그 신사업 관련돼서 직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거기가 더 나은 거지. 왜냐면 주거 비용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그런 데 비싸긴 하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고. 근데 서울에서는 6억 이하 아파트 찾기가 힘들잖아. 월세도 막 70만 원, 80만 원 이러니까 똑같은 300만 원을 받아버리면 거기서 거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는 건데, 부산에 있어버리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만 날아간다? 그런 측면이라면 좀 비교가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집에 조금 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방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교통이 10년 내에 조금 더 좋아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많이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병원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보통 우리 어르신들은 병세권이라고 해가지고 병원 가까운 데다가 마련을 하는데, 나중에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병원 가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자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오늘 주제가 일자리가 없어요인데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통계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조금 너무 많이 안 좋다? 그러면 언제 회복될 것이냐? 제 생각에는 한 2, 3년 내에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큰 거 한 방 안 맞으면 아, 왜 자꾸 전문가들이 올해 큰 거 한 방 맞을 거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신경이 쓰이는데, 최근에 경제 기사 보면은 워렌 버핏 아저씨께서 현금화시켰대. 가끔씩 그런 부자분들 보면은 위기가 크게 오기 전에 그걸 현금화시킨다는 그런 말이 있는가. 근데 그 사람이 왜 현금화시킬까 괜히 불안하게?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라든지 산업 경제 자체가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없거나 아니면 사람을 뽑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지금 존재하는 기업, 살아있는 기업들은 꼰대 같은 놈이나 미친놈들이 많아서 그 회사 생활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살아있는 기업은 대단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있는 기업 중에 그나마 괜찮은 기업들을 선택을 해서 일단 일이라도 하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